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 여진으로 바뀌어요. 여진. 그래서 이제 여진 중에 요 거란에 복종했던 게 수겨진. 그 복종하지 않은 건 생여진이에요. 생여진은 좀 약간 북쪽에 있죠. 근데 이 생여진이 이 두만강 유역으로 이동해서 이제 고려에서 거길 칩니다. 그게 이제 윤관의 구성이죠. 그게 이제 생여진하고 붙는 거예요. 이 생여진이 그 있었던 지역, 하르빈, 지금의 하르빈 지역이죠. 거기서 일어난 게 누구냐? 와남부의 아골타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금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거란을 멸망시키고 금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려 사람, 고려 개경 사람 김씨. 그러니까 경주 김씨예요. 신라죠. 김함이 우리의 선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흑스말갈 지역에 나오는 고분이 있습니다. 이게 트로에츠코프의 고분인데 이게 1000여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발해 유물이 나와요. 이거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흑스말갈을 발해가 점령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이 지도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요 송하강, 요게 이제 눈강이고 이게 송하강이 어떻게 되냐면 백두산이거든요. 백두산에서 쭉 흘러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강물이 또 하나가 내려와요. 이게 눈강이에요. 요게 여기서 합해져 갖고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쭉 흘러서 목단강이 흘러 들어오고 이게 이제 흑룡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만나는 눈강하고 송하강이 만나는 이 북쪽에 있었던 족속이 두막루라는 족속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부 원기에 당나라 724년에 달말루의 수령이 조공해 왔다. 근데 신당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24년에 달말루와 달구가 조공해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들은 북부여의 후손이고 고구려에게 나라가 멸망당하여 그 유민들이 그곳에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같이 왔던 달구는 시리족의 하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되냐? 위서에는 뭐라고 되냐면 두막루조에 물길의 북쪽 천여리에 있고 옛날 북부여이다. 시리의 동쪽에 있고 동쪽은 바다와 닿아 있다. 그리고 동이 지역에서 가장 넓다. 그 다음에 땅이 오곡에 알맞고 오가는 낳지 않는다. 그리고 군장들의 이름은 육축의 이름을 따서 했다. 그러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은 조두, 그릇을 사용했는데 그 다음에 금은 장식을 대인들은 금은으로 장식했고 형벌이 엄격하고 그 다음에 살인자는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집안 사람은 노비로 삼았다. 음란을 하고 투기하는 걸 싫어하고 시체를 그 나라의 남쪽에 있는 산에 뒀다. 자, 요 설명을 삼국지 위지동 이전 부여조에 찾아보면 똑같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부여는 넓은 들이 많아 동이 지역에서 가장 넓고 평탄하다. 토질은 오곡이 자라기 적당하다. 똑같죠? 그리고 오가는 생산되지 않는다. 음식을 먹고 마실 때는 조두를 사용한다. 여기도 똑같죠? 조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형벌이 엄격하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식구들은 노비로 삼았다. 똑같죠? 음란한 것을 싫어하고 투기하면 죽여버려서 어디다? 그 시체를 나라의 남쪽 산에 버렸다. 지금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막루는 부여족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은 이겁니다. 여기. 이 족속이 어디서 간 족속이냐? 바로
부여족의 유민들이 세운 족속이다 이거예요. 이게 두막루입니다. 두막루라는 나라죠. 그거를 설명을 쭉 한 겁니다. 위서에 보면 물길전에 485년 여기 이제 조공을 쭉 했는데 그 다음에도 조공을 해서 486년에 요거는 물길이거든요. 말갈. 근데 요때는 누구하고 같이 오느냐? 대망로국이 같이 사신을 보냈다 그랬어요. 자, 이게 그 당시 보면은 바로 이제 장수왕 시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안 나타나거든요. 왜 안 나타나냐? 494년에 동부여가 고구려 문자왕에게 점령당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후에는 사라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달말루는 726년에 발해가 흑수말가을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멸망시키면서 같이 이제 먹은 것처럼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지역에 천리부와 해연부 여기 관할로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발해의 영역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왔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입니다. 이 시리라는 족속은 요게 이제 눈강이고 요 눈강을 사이에 두고 여기는 두막루고 여기가 시리입니다. 그래서 요 시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으실 거예요. 여기 뭐라 그러냐 북사에 시리는 거란과 같은 종족이고 고막해국, 거란국, 두막루국과 같다.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두막루는 아까 뭐라 했어요? 부여족이거든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거는 신당서에 시리는 정령의 후예로 언어가 말갈과 같다. 그럼 말갈이면 우리 쪽이잖아요. 왜냐면 발해에 먹힌 게 뭐예요? 말갈이죠. 고구려에 먹힌 것도 말갈이고.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나간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겁니다. 철이 없어서 쇠가 안 나와요. 고구려에서 수입한다. 고구려한테 철을 사갔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시리에 대한 풍속을 보고 있습니다. 병기는 시리가 사용하던 각궁,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 각궁이 뭐냐면 이 일반 활은 이렇게 동그래요. 근데 우리 활은 뭐냐면 그 고구려 고분을 보면 이렇게 죄송하지만 여자 그 가슴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폭 들어가요. 그게 곡궁이거든요. 각궁 또는 곡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탄력이 세서 굉장히 멀리 갑니다. 자, 특히 이제 이 각궁을 왜 사용하냐면 말 위에서 이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단궁이라고도 얘기하죠. 말 위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긴 활은 말 위에서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탄력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짧고 그리고 멀리 가요. 근데 우리도 지금 보면 활을 안 쓸 때는 풀어놓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또르륵 말려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휘어서 이렇게 활휘를 딱 걸죠. 그러고서 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각궁입니다. 지금 사실 각궁의 모양이 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실이 발굴한 거 보면은 이 각궁이 실물 그대로 나와요. 그게 제 사진을 깜빡하고 못 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실 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상을 치렀어요. 이거 누구네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단비가 많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혼인을 할 때 이게 또 고구려랑 똑같습니다. 남자가 먼저 여자의 집에 가서 3년 동안 일꾼을 한 후에 그 신부를 맞이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갓집에 가서 처가살이를 한 다음에 부인을 데려오는 거. 그래서 옛날에 보면 서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딸이 6이면 여러 명이면 예를 들어서 3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위들이 들어와서 살 거 아니에요? 자식도 낳고. 그럼 자식을 낳으면 이제 다시 집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집을 줘요. 여러 개를. 그러면 이 사람은 이씨야. 이서방. 여기 오서방.
이게 뭐 서서방. 그래서 서방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처가살이를 하니까.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족보를 연구해 보면은 그 본관이 나옵니다. 근데 본관을 보면 대부분 처가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전라도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하면 거기가 처가살이 하기가 제일 좋잖아요. 먹을 게 많고 풍부하고. 예. 그래서 이게 본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리 중에서 우리가 시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온다. 남시리는 가장 남쪽에 있어요. 어딨냐? 거란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남시리예요. 남시리에서 북쪽으로 11일 가면 북시리가 되는데 9개 부락이 있다. 이렇게 쭉 설명이 됐고 또 그거의 북쪽에 발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발시리에서 서남쪽으로 가면 산말달시리가 있고 거기서 서북쪽으로 가면 대시리가 있고 이게 종류가 시리 종류가 쭉 이제 설명이 된다. 그걸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이게 남시리예요. 남시리, 북시리, 신말달시리, 발시리, 대시리. 이게 지금 눈강이거든요. 여기 강물 있죠? 이렇게. 네, 이게 눈강이에요. 신당서에 보면은 아까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근데 이게 당나라 때 오면은 20개로 분화가 돼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여기 보세요. 오소구 보락, 이세몰 부락, 그 다음에 세갈지 부락, 화해 부락, 오라오 부락. 근데 여기 삼목시리. 근데 여기 오라코 같은 거 이건 오라코라고도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굉장히 많은 시리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20개를 쭉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발해고. 네.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 거란입니다. 근데 여기 뜬 오한이라는 족속이 일로 이동을 해요. 여기 오한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족속들은 거란족하고 이렇게 그 많이 섞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북쪽 지역은 좀 틀려요. 그게 이제 아까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제일 꼭대기 대시리는 대흥령 산맥의 북쪽에 있고 그 부락은 망건하에 있다. 망건하의 원류는 돌골과의 동북 경계인 쿠륜박에서 시작된다. 이게 지금 뭐냐면 보이루 호수예요. 보이루 호수. 이게 지금 어디냐면 이게 호리노거든요. 이게 보이루 호수예요. 여기 오소고부잖아요. 여기 이색몰부. 여기입니다. 이게 몽골의 경계, 이게 국경이에요, 국경. 이 동몽골에 있다는 거죠. 대시리는 어디냐? 러시아, 이 시베리아 국경. 이게 대흥안령 산맥인데 제일 꼭대기예요, 여기. 이쪽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느냐? 몽골족이 이 시리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냐? 여기 보면 몽올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몽올시리에서 몽골이 나왔다. 그랬는데 제가 아는 이제 그 후배 박원길 교수 몽골학 하는 이제 여기를 그 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이 지역에 가서 이 몽골이라는 걸 추적해 들어가니까 이게 뭐냐면 급류. 왜냐면 여기 강물이 흐르는데 거의 급류예요. 그래서 몽올이라는 뜻은 어떤 부족의 이름이 아니고 급류에 사는 족속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의 몽골이라는 말의 어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거기는 대시리, 이 대시리가 바로 몽골족의 시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 몽골하고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나라하고 시리하고의 관계는 713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그 교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46년까지 이렇게 이제 교통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서 그 시리라는 그 맨 처음에 5개 부족 말고 오한, 이거는 이제 오한족은 시리가 아니거든요, 원래. 그 다음에 오라쿠라는 것도 원래는 시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다 흡입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시리가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팽창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북사 시리조에 뭐라 하면 언어가 고막해 거란국 두막루국과 같다. 그럼 두막루는 부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신당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언어가 말갈과 같다. 이게 우리 쪽에 가깝다는 얘기죠. 근데 오대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달단이라는 거는 몽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단은 타타르라 그러죠, 우리가. 말갈의 유종이다. 그러니까 말갈족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쪽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분석해 보면 제일 남쪽에 있는 것은 해, 거란, 이건 같은 족속이거든요. 이 거란족에 가깝고, 북쪽에 있는 대시리는 대부분 두막루, 이건 부여족이죠. 그 다음에 말갈, 이거와 같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또 뭐까지 들어갔어요? 오한까지 들어가잖아요. 오한은 이제 우리가 거란이라든가 이제 그쪽하고 가깝죠. 예. 자, 몽골족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다 유명한 사람이죠. 일제시대 식민사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시리 5개 부족 중에서 에르근네강의 대시리와 남쪽에 있는 남시리는 전혀 다른 족속이다. 맞죠? 제가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남쪽에 있던 남시리는 거란족에 가깝다. 이건 선비족 계통이거든요.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대시리는 과연 뭐하고 같으냐? 부여족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을 저희가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동몽골 지역을 답사했는데, 원래 북부여는 어디냐면 눈강 지역에 있었죠.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요겁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북부여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제 여기서 고구려가 여기를 먹으니까 그 유민이 일로 올라가서 두막루가 된 거죠. 여기가 시리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이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뭐하고도 통해요? 말갈. 그러니까 말갈, 두막루, 시리.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예. 그거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 일본 학자가 꼭 찍어서 지금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여족의 한 갈래였던 두막루가 이제 바로 이제 비슷할 가능성이. 그 몽골 비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이카로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몽골족의 이 시조가 누구냐면 알랑고아예요. 근데 그 알랑고아의 아버지가 뭐냐면 코리족이에요. 근데 그 코리족이 어디 살았냐? 바이칼 호수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이칼 호수에 우리와 통하는 코리족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당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바이칼 호수 남쪽에 정령의 후예로 보는 것이. 근데 정령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전번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도 코리족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몽골비사. 요거 이제 몽골 사람들이 자기네 조상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한 책입니다. 역사책이죠. 그 아랑고아의 아버지는 코릴랄르타이 메르겐인데 코리 부족의 부족장이었다. 근데 자기네 부족하고 충돌을 일으켜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바이칼이었다. 그리고 지금 보이른 호수라고 몽골의 가장 동쪽 지역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박은 교수가 이제 뭘 얘기해 주냐면 거기에 코리왕의 석상이 있대. 지금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몽골 박물관. 지금은 이제 징기스칸 박물관인데 글로 옮겨놨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원래 5개가 있었는데 가운데 그다음에 사방 다 있었어요. 근데 모가지를 잘라버렸어요. 다. 근데 요것만
목이 안 잘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조사를 할 때. 그랬더니 코리왕이라는 거예요. 코리왕. 그래갖고 이제 제가 놀래갖고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코리왕인 정 가운데 있고 지금은 한 2개인가 남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5개가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언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언덕 위에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밑에를 조사해 보니까 그게 토성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인에 가면, 환인은 졸본이잖아요. 환인에 가면 오녀산성이 있어요. 지금 고구려 산성이 있죠? 집안에도 오녀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채석장이에요. 그러면 오녀산, 오녀산성. 그리고 오방. 백제가 오방이죠? 전국을. 오방, 오부. 그리고 부여도 보세요. 오가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다 통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시원이 되는 거예요. 이 코리족에서. 그리고 여기에 전설이 남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이른 호숫가 남쪽에는 몽골족과 코리족이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초원에서 만나면 서로 손을 흔들었는데 코리족은 남쪽으로 떠났고 몽골족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이른 호수의 바로 위에가 호른페이 호른호거든요. 큰 호수인데 거기 대초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비파용동공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족속이 그 보이른 호수 그 부근에 살았었다는 얘기죠. 언제? 고조선 시대. 그게 뭐예요? 코리족이죠. 네. 거기서 출발한 게 바로 코리왕. 자, 바로 졸본부여의 그러니까 동명고두막한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뭐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한번 봅시다. 코리족의 계족을 비교해 보면 바이카로에 그대로 남아 있는 족속은 정령 또는 코차로 부르게 되었고 거기서 이동해 갖고 동몰골로 내려온 족속은 코리족이라고 불렀고 그 코리족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뭐냐면 코리국. 요거는 어디냐면 이제 시라물에 있는 때고. 그 다음에 졸본부여를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이른 호수에서 대흥안령까지 쭉 퍼져 있는 집단은 시리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북부여의 후에는 동부여, 망명부여, 그 다음에 그게 저 고구려한테 맥힌 후에는 두망루 또는 달말루라고 했던. 여기 통전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시리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달말시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나라 후기에는 이 달말루가 시리의 일원으로 편입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시리족은 달말루하고 그러니까 부여의 후예하고 통한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자, 이제 시리와 달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나라 말기 8세기 정도 되면 시리라는 명칭이 안 쓰고 달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타타르예요. 타타르. 몽골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요 나라라 금나라가 되면 조복, 출불고, 북출패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조복이라는 뜻은 케레이트족, 출물고는 타타르족, 아니면은 엉쿠투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리 중에서 호른페이, 그러니까 호른호 있는 데죠. 호른베이. 그 다음에 보이른, 이 호수에 존재했던 거는 뭐냐면 오소고부에 시리부에서 이게 뭐냐면 징기스칸 시대에 가면 뭐로 변하냐면 옹기라트부예요. 자, 구당서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송말 말갈, 이거는 이제 우리 알았잖아요. 말갈 중에 하나. 오소고부락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있냐? 부유말갈, 오소고부락. 오소고부락인데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부유가 뭐냐? 이게 부유. 그거는 부여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여. 이 중요한 얘기죠. 자, 여기 보면은 송사에 뭐라 그러냐면 이건 발해국전입니다. 오사성, 부유부, 발해연부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끊어서 읽으면은 오사국은 어디 있는 거냐? 지금 부여부, 농안에 있는 거예요. 농안. 그 다음에 여기 부유부락이에요. 부유말갈. 이건 부여말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소고부는 뭐냐? 이게 속말말갈이에요. 아까 이제 설명 있었죠? 여기 속말말갈. 자, 그러니까 이 부여고지, 부여가 있었던 곳에 살았던 족속이 뭐냐? 속말말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뭐하고 통하는 거예요? 시리하고 다 이렇게 엉켜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여기입니다. 요게 말갈, 이게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두막루, 쉬리. 요게 이제 발해로 바뀌면서 요 말갈을 다 이렇게 접수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막루까지도 이렇게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쉬리죠. 지금 말갈, 두막루, 쉬리. 이게 쭉 통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의 한 갈래였던 것이 이제 거의 이렇게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앞으로 이제 추적해 들어가면은 이 몽골에 대한 것도 풀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해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어렵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